뭐야? 어머. 같은. 어머. 아니, 저 사람들 다 같은 팀이었어. 외제차. 레나사업이 안 가? 외제차다. 외제차 탄다. 어? 어머. 애기 훔쳐. 어머. 뭔데? 직원이잖아. 애를 들고 간다고? 못 보겠어. 어떡해. 어머. 이렇게 빈부격차와 가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로 내몰리게 됐고 그 결과 남아공의 도시들은 손쉽게 범죄에 노출됩니다. 나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그냥 무법도시인데요? 네. 이처럼 남아공에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강도나 인신매매가 벌어진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아공이 세계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나라 이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성폭행 비율도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에 뽑혀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도시 1위부터 5위까지가 남아공이 전부 차지한 상황입니다. 남아공 좀 심각하네, 지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 그러게. 그런데 이 남아공의 범죄율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바로 도시에 있는 수많은 범죄 조직, 갱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좌절감에 빠진 이 빈민들은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갱단에 빠지게 되죠. 특히 갱단의 활동은 남아공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의 수단이자 낭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네. 이런 현상 속에서 1990년대 초반 남아공에는 10만 명 이상의 갱이 활동했고요. 케이프타운에만 약 130개의 갱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이 남아공은 갱스터 파라다이스다라는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죠. 근데 기자님 또 남아공에서 피해를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요? 2005년 김태희 씨가 권총으로 무장한 흑인 5인조 강도들한테 습격을 받고 금품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탤런트 김태희 씨가 화보 촬영을 위해 방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인조 권총 강도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도다 하는 말이 이렇게 얼핏 들려서 봤더니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누가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그 뒤로는 계속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올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올리고 이제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너무 심각하네요, 이거. 치안이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 불법 마약 거래까지 일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남아공 젊은이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폭력 범죄가 증가하거나 마약을 사기 위해 도둑질을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죠. 이처럼 갱들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아공의 범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갱단의 범죄가 더 큰 문제로 이어졌는데 바로 갱단을 잡기 위한 민간 무장 조직이 등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그래. 이런 민간 무장 조직은 마약 상인들을 죽여라 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죠. 근데 경찰들은 뭐하고 민간인들이 그래요? 네, 지원 씨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남아공의 이 범죄율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 바로 경찰 공권력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철폐 후에 흑인 우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찰 공권력 또한 대부분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파르테이트 체제에서 기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흑인들로 단번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능한 경찰들은 오히려 범죄 조직과 협업하면서 더 부패하게 되었고요. 또 이때 흑인 우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존의 경찰들이 범죄 조직에 흡수되는 최악의 부작용까지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승질 뻗쳐서 정말. 이렇게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자 남아공에선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간 보안업체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업체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1%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관은 약 270만 명 이상으로 남아공의 경찰관 수가 약 15만 명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 경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치안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누구 지켜달라고 한 사람을 지켜주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안업체의 힘이 강해지자 경찰의 공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공은 총을 이렇게 드러내도 불법이 아니에요? 아,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남아공. 수백만의 그 불법 총기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고 또 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총기들도 있고. 그거부터 없애야 되겠는데? 근데 또 자기를 또 지켜야 되니까 안 없어져. 총이 있어야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처럼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한 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흑백 간의 이런 빈부 격차와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공권력 상실, 그로 인한 심각한 이런 범죄율 때문에 여전히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결과 17분마다 한 명씩 살인이 발생하며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우리나라에 너무 예쁘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아공은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서 천연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진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마침 남아공은 5월 29일 내일이죠.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아, 제발 잘 뽑으세요. 과연 앞으로 남아공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